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아시아에서도 약체팀으로 분류되는 중국 대표팀이 이번 동아시안컵에서 풀전력으로 대회에 나서고 있고 1차전 우리나라 대표팀에게 0대3으로 참패를 당하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은 데 이어 2차전 일본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는 3구급 팀을 상대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패배를 당하면서 이번 동아시안컵 우승 경쟁에서 탈락하게 되었는데, 많은 중국 현지 매체와 중국 팬들은 중국 대표팀의 이번 대회 성과에 대해 상당히 비난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2025 EAFF 이원 챔피언십 동아시안컵 2라운드에서 강적 일본 대표팀을 상대로 중요한 경기를 치렀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중국 대표팀은 일본 대표팀을 상대로 워낙에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컸기 때문에 주도권 자체는 완전히 밀리는 경기를 펼쳤고, 확실히 기본기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는 중국 대표팀을 상대로 일본 대표팀은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플레이인 볼을 소유한 상태에서 섬세한 터치와 패스를 통해 볼 소유권을 유지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중국 선수들이 볼을 뺏어내기 위해 스프린트를 강요하는, 확실히 중국보다는 퀄리티 면에서 한 차원 더 레벨이 높은 축구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표팀은 확실히 많은 볼 소유권을 통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만큼 많은 찬스들을 만들어내면서 중국 대표팀을 위협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전반전 11분 다나카 선수에게 패스를 이어받은 호소야 마오 선수가 환상적인 다이렉트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갈라버렸고, 일본 대표팀은 계속해서 중국 대표팀보다 우세한 경기력을 보인 끝에 경기 리드까지 잡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표팀은 후반전 초반에 들어서는 일본 대표팀 진영에서 효과적인 압박을 들어가기도 하는 등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전반전보다는 개선된 경기력이 나왔는데, 중국 대표팀은 어느 정도 경기 흐름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자신들에게 찾아온 기회를 전혀 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62분 중국 대표팀은 일본의 모지츠키 헨리 히로키 선수에게 중거리 굴절 슈팅으로 추가골을 내주고 말았고, 스코어는 0대2가 되어버리면서 사실상 이번 경기 승패가 여기서 결정이 나고 말았는데요. 결국 중국 대표팀은 이후 일본 대표팀을 상대로 만회골을 터뜨리지 못하면서 그대로 0대2의 스코어로 패배를 당했고, 3군급 팀으로 나선 한국과 일본에게 무득점으로 2연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결과로 인해 일본 대표팀이 동아시안컵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번 대회 우승에 한 발 더 다가섰고, 중국 대표팀은 3위 자리에 위치하게 되면서 이번 대회 우승 및 준우승은 무산되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중국 대표팀으로서는 대한민국 대표팀과 일본 대표팀이 모두 3군, 4군급 팀을 구성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경기력과 결과를 얻으면서 이번 대회 우승 경쟁에서 탈락하게 되었는데, 중국 현지 매체에서는 중국 대표팀의 이번 경기 성과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졌습니다. 7월 12일 생중계된 동아시안컵 2라운드에서 중국 대표팀은 일본 대표팀에게 0대2로 패배했다. 많은 언론사에서도 이 경기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마오 위안 기자는 이렇게 썼다. 오늘 중국 대표팀은 괜찮았다. 장인인과 바두는 여전히 좋은 컨디션이지만 왕이동은 휴식이 필요하다. 일본은 그냥 합격점 정도였다. 이런 경기력으로는 지금 일본 선수들은 월드컵에 한 명도 못 나갈 거다. 중국팀의 경기를 주의 깊게 검토해보면 그든 이 경기에서 이길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팀이 재건되었고 공격 전술이 없으며 공을 얻을 방법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샤오잔, 중국 대표팀의 오늘 경기력은 양팀의 전력 차이를 감안하면 합격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본다. 선수들의 태도는 높은 점수를 줄만하다. 평판도 좀 좋아졌다. 계속 노력해서 최하위는 피하자. 리시안 0대2 과정이 썩 좋진 않았지만 결과는 예상보다는 좋았다. 더 할 말은 없다. 모든 젊은 선수들이 이런 경기를 잘 느껴보고 앞으로는 너희에게 달려있다. 동루, 조르제비치 감독이 왜 선수를 교체하지 않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저 일본의 20번 선수가 후반전에 명백하게 위협적인데도 막질 않았다. 시의 원넘도 그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실점 장면을 살펴보겠다. 모치즈키, 헨리, 히로키는 칭찬할 만하다. 그의 개인기는 훌륭했고 바두는 지쳤다. 이건 전적으로 감독 문제다. 중국 축구협회에 말하고 싶다. 내 말을 믿어달라. 조르제비치 감독은 절대 훌륭한 감독이 아니다. 최소한 경기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정말 너무 부족하다. 나 같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말할 수 있을 정도다. 이런 경기에 중요한 변곡점을 못 읽는다니 이렇게 경기하면 끝장이다. 잔진의 발언, 기술적인 기반이 약하고 경기 템포를 따라가지 못해 실수가 많았다. 그래도 스코어는 받아들일 만하다. 전반전에는 공중볼 수비에서 잦은 실수가 있었고 후반전에는 일본의 지공과 중거리 슈팅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그래도 지난 경기 한국전 대패와 비교하면 이번에는 두 차례 득점 기회를 만들어낸 것이 작은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부담은 다음 주 화요일 마지막 경기다. 과연 중국팀이 한 골이라도 넣고 한 경기를 이길 수 있을까?
라면서 많은 중국 언론인들이 이번 경기 중국 대표팀의 일본전 성과에 대해 평가를 했고 0대2로 패배한 결과가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게 좋지도 않았다는 평가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대표팀의 이번 대회 성과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3군, 4군급 한국, 일본을 상대로 단 한 골도 넣지 못한 0득점 5실점 0승 2패라는 결과를 얻었고 1승은커녕 승점 1점도 챙기지 못했고 심지어는 단 한 골도 넣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경기 내용적으로도 보여준 것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경기를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이번 경기 패배에 대해 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 3군이랑 경기하고도 난리 났네. 상대는 애초에 A대표도 아니고 그냥 신인들 키우는 경기였잖아. 그런데도 간신히 겨우 합격점이라고 말할 면목이 있나? 상대는 마지막에는 대학생 선수들까지 내보내는데도 너네는 겨우 합격점이라고 하냐? 대단하다 진짜. 확실히 말할게. 일본은 아무 팀 18부 리그 팀을 데려와도 중국 대표팀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어. 상대는 3군을 내보낸 거야. 그런데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고? 더 할 말이 없다. 겨우 즉석에서 모인 팀이랑 이렇게 경기한 게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냐? 상대의 수준이 낮아져서 그런 거 아니냐? 합격점이라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이냐? 그런 오만과 편견이 있으면 평생 자기 단점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다. 상대가 아예 급이 다르니 상대가 안 된다. 중국 대표팀은 그냥 동남아시아 축구협회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찬사야. 비기기라도 하던가 이기기라도 해봐라. 어떤 감독이 와도 중국 대표팀을 이끌 수 없다. 맨날 감독 탓만 하고 자기들 문제는 전혀 생각 안 한다. 기자, 네가 그렇게 경기 읽는 능력이 좋으면 왜 감독을 안 하냐? 중국 대표팀 감독이 무슨 경기 읽는 능력이 필요하냐? 교체한다고 벤치에 있는 애들이 더 잘할 것 같냐? 리피 감독처럼 월드컵 우승,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한 감독도 저 기자한테 욕먹었잖아. 맨날 감독 탓만 해. 그게 축구를 아는 거냐? 뭘 안다고? 지금 와서 감독 욕하는 사람이야말로 문제가 있는 거지. 그만 불평해라. 일본 팀은 이번에 후보 중에 후보들이 나왔어. 주전들이 나왔으면 아예 말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다. 우리 선수들은 그냥 관광하러 온 거고 그냥 몸이나 풀자는 식으로 경기하잖아. 그런데 상대 선수들은 전부 감독에게 잘 보여서 월드컵 출전 명단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목표야. 베테랑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너희가 맨날 띄워주는 그 젊은 유망주들에게도 전혀 미래가 안 보이네 등등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중국 기자들의 약간의 호평에도 질색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중국 대표팀이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중국으로서는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그나마 이번 대회에서 전력 차이가 좁혀졌기 때문에 이번 동아시안컵에서 한국, 일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우승까지 목표로 한다는 설레발을 쳤었지만 현실은 한국, 일본의 3국급 팀에게도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는 한계를 보이고 말았는데요. 결국 이번 대회 우승 싸움은 한국과 일본의 한일전 매치에서 결정이 나게 되었는데요. 과연 이번 동아시안컵 우승팀과 꼴찌팀은 누가 될지 남은 경기들도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